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잇따라 혁신안을 꺼내들었지만 당내 반발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. 특히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혁신위원회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잘 해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책무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인위적 인적 쇄신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도 선출하고 지도부도 형성이 되면은 그 자체가 아마 상당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되겠죠. 윤희숙 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저는 인적 쇄신, 인적 청산을 기치로 잡은 윤희숙 혁신위원장 방향을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사실 쇄신을 위한 전제 조건이 인적 청산이죠. 지금 보신 송원석, 황우여 의원뿐 아니라 권영세 의원의 경우도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거냐면서 혁신위의 인적 쇄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. 네.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또 며칠 전에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, 필패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이러니까 이영자 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영남 자민련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영자 당이라고 하던데요. 인적 쇄신 없이는 한 걸음도 이렇게 나아갈 수 없고 또 국민들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관련 책임을 묻는다면은 윤희숙 위원장도 혁신 대상이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? 그래서 이제 참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의 그 주목을 끄는 방법으로 하면 누구 나가라 뭐 싸움판이 벌어지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제 8가지의 그동안 우리 당의 과오를 지적을 했거든요. 그 지적을 하면서 그중간에 8가지 중에는 뭐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사건 뭐 하면서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사건 또 대선 패배 사건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. 근데 그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여론조사가 그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한덕수 후보로 강제 교체한 사건을 말하죠. 근데 그 초기 단계에 그런 주장이 나올 때 여의도 연구원장은 굉장히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연구원장 스스로가 여론조사가 높은 사람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교체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왔었거든요. 그러면 당신이 말한 8개 중에서는 당신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. 이게 8개라고 하면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당내에 결부가 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. 지금 우리 당이 전체 합쳐서 107명의 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또 무슨 여기에서 연루되었으니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면 과연 나중에 누가 남겠느냐 뭐 그런 입장입니다. 저는 그래서 107명이 똘똘 뭉쳐도 안 될 판에 지금 그 서로 삿대질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말에는 100% 공감을 합니다. 근데 그 말씀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하니까 조금 그분은 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이 당이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래도 야당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. 그런 데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찾아내어서 바꿔서 건전하고 강력한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런 이 불행한 사태에서 또 당내 싸움으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제가 봐서 좀 불가능한 주장을 하면 또 결정권자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혁신적인 안을 찍어 누르는 모습이 되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꺾는 국민의힘은 정말
저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이야기를 예. 계속 듣게 만드는데 이 혁신위도 결국은 당의 지지율 저하에 한몫하고 있나요? 예,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전임 지도부 간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시작은 권 전 위원장이 이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당의 어떤 면에서 방해가 됐다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가 권 전 위원장을 직격한 겁니다. 한번 보시면요. 계엄 해제 당일에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.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다라면서 직격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, 박경미 의원님?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좀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를 억지로 그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됐을 것이다. 뭐 이런 양심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요. 예. 대통령의 깊은 뜻을 먼저 들어봐야 했다. 참 이 계엄을 일으킨 그 깊은 뜻을 들어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. 우리가 이제 잘 짚지 못하는 그 속 깊은 그 이면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, 어떤 숙고에 고민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때가 있지만 네. 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깊은 뜻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. 권영세 의원도 반박문을 냈죠. 계엄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다. 다만 정확한 사태 파악 없이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선 것은 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글을 올렸는데 뭐 결국 자기 정치한 것이라는 비판 대응을 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저는 지금 예. 저 권영세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네. 분이 결국은 두 분 다 비대위원장도 거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까지 거친 분이거든요. 이분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전부 상대 공격이에요. 예. 상대 공격이고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게 당이 안 그래도 어렵고 국민들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분들이 과연 당대표를 지낸 분 또는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으로서의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후보 교체라는 것은 우리 당에서 참 그 굉장히 아픈 상처에 해당되는 일인데 뭐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질 않나. 지금은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서로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뭐 해제가 맞느니 틀리느니 이미 다 끝난 문제거든요. 네. 결론이 났어요. 우리 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이미 이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 두 분은 좀 자중자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뭐 관심도 없습니다. 정말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엄의 강을 빨리 건너야 할 텐데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생존에만 혈안이 된 것 같고요.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좋은 당명을 가질 자격이 있나 싶고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은 흔히 우리가 조소 섞인 그런 당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뭐 내란의 힘이나 국민의 짐 여기서 벗어나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